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의회 원구성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각종 의혹과 설이 난무하고 특히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많은 분들이 실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의 우려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방의회 원구성 문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우리 유권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창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최진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지방의회, 지방자치 관심도 많으시고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방의회 원구성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고 이제 실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냉소 아닌 냉소를 보여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이런 수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의 걱정을 해소시키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탄 없이 말씀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지방자치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지방자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면은 의회 의장을 뽑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의장을 뽑는 것은 자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장 선거가 이제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기 의장단 또 후반기 의장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전반기 의장단을 뽑을 때는 그렇게 불협화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정당의 영향력이 그때는 좀 강화돼 있는 상황이니까 의장, 부의장 뽑는데 그렇게 불협화음이 없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제 당내 결속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의원들 간에 정당 관계를 떠나서 또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과정 속, 또 개인들 간의 이런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일사불란하게 당의 어떤 지침에 대해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노출되고 있는 부분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또 교황 선출 방식에 의해서 선출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검증되지 못한 인사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담합하고 자리를 서로 주고 가면서 어떻게 의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정말 주민의 뜻에 의한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의장, 부의장 선거, 이런 의장단 선거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만큼 지방자치가 왜곡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지방의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주민들은 더욱더 지방자치 무용론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뽑아놓는 이 의회가 정말 주민이 필요한 의회로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좀 더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이 뜻깊은 토론 자리가 만들어졌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또 정확하게 짚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우리 처장님, 처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좀 그런 저는 또 학술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저 문 처장님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많은 시민들의 얘기도 들으실 테고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원구성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이런 언론에서 언급하기에 굉장히 민망한 수준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또 그리고 실제로 각 의회들 뭐 크든 작든 이번에 이제 서구의회는 9월에 원구성을 하고 그래서 아직 이제 이번 논란에서 제외가 됐지만 나머지 네 곳의 기초의회와 대전시의회 이렇게 원구성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크든 작든 시끄럽든 좀 덜 시끄럽든 간에 그런 문제들은 다 있었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정치인은 실종된 채 개인의 욕심과 욕망만 가득했던 그런 원구성이 아니었냐. 그러면서 결국은 자리 싸움으로 인해서 어떤 의회는 한 당이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고 하는 등의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의 권한과 역할이 훨씬 더 커진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이 어느 의회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당은 아예 그냥 독선적인 운영을 통해서 자기 일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의회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타협과 절충이라고 할 수 있고 양보와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신은 아예 실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큰 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실망감을 자아낼 뿐 아니라 이제 막 자리 잡아가려고 하는 이제 20년이 넘어서 그렇죠.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어온 것처럼 물론 외형상이지만 이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심각한 거 아닌가. 국민들이,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지방 정치에서부터 멀어지고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가 뭔가 좋은 시스템이라고 장치라고 이어가야 할 발전시켜야 될 그런 제도 자체가 퇴색하고 뭔가 소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면 걱정이 앞서서 이게 원구성 문제의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의 개인적 욕심, 뭐 행정학에서는 공익을 가장한 사익 추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의회, 구나 시의 의장의 권한이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일반 평의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장이 서로 되려고 하는 것도 의장이 되면은 거기에 지위와 권한이 엄청나게 평의원하고는 다른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도 뭐 시장, 도지사 다음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의전 서열상도 2위고 또 대전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격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뭐 서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의장 권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교황 선출식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의장을 뽑다 보니까
그 뭔가 자기가 후보를 내가 이걸 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의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사실은 그 물밑에서 그냥 자기네들 편끼리 어떤 이합집산 내지는 담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가 교황 선출은 그래도 상당히 그 전국의 교황 분들이 전부 다 모이셔서 그래도 전 세계에 다 모이셔서 교황청에서 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꽁클라베 얘기해가지고 당선되면은 흰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그거 되기까지의 여러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검은 연기가 나오면 아직도 안 됐구나, 아직도 안 됐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말 교황 우리 의회의원들이 교황 수준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라고 하는 의도는 정말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의원들이 한번 그 문제 제기하지 않고 좀 뭔가 공정하게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의회의원님들이 교황 수준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정말 오랫동안에 교황이라고 하는 그 역할들을 각 지역마다 해보니까 다 검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검증이 된 상황에서 어떤 분이 정말 적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요. 예? 처음에 와서는 더 안 되고 지금 2년 정도를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귀어봤는데 그 2년 동안을 가지고 그분의 됨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도 없고 다만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권력 싸움에 편승하고 자기 욕심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 담합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의 교황 선출 방식은 아주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우리가 제도가 잘못됐다. 네, 제도가 이제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더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의장도 이제 돌려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돼야 되고 뭐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수당한테 의장은 돌려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차점 받은 그러한 당에게 부의장을 주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이거죠. 다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당 안에서도 서로 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반기 2년 동안 한 팀에게 있어서 니네들이 전반기 했으니까 후반기까지 또 하려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후반기는 안 한 사람들이 주로 하자. 이런 암묵적인 뭔가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해보니까 아니 뭐 그거는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 뭐 적당히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논란을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최 교수님, 이제 중요한 건 그러한 실망스러운 행태가 이제 노출이 되니까 요즘은 뭐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아직은 역사도 좀 일천하고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강시장 야구의 이런 시스템에서 사실은 지방의회에도 더 많은 권한과 어떤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그 행태를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될 의회 변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더 걱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그럼 아까 말씀대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저 사람들 더 권한을 주느냐 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토론회장을 마련해서 이 자리는 무슨 지방의회 원구성이 잘못됐으니까 당신들 행태가 나쁘다 이렇게 질책하려는 자리라기보다는 지방의회의 그 제 역할 찾기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의 요구를 좀 어떻게든 수용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이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 당사자들이 계시다고 해도 한 분 한 분 잘못했다고 행태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가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제 참여자치 시민연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지방의회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좀 몇 가지 했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또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동시에 역할이나 역량을 강화시키고 권한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논의가 쏙 빠져버릴 수가 없는 현실 이게 참 안타까운데 그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는 특히 의회와 그 지방자치 핵심 역량을 가진 집행부 쪽에 어떤 그 정책 기획부터 뭐 나중에 평가까지 두루두루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 요번 뭐 특히 이제 대전시의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욕심, 욕망이고 두 번째는 정치인이지만 정치를 하지 못하는 정치인이다. 그러니까 말에 어폐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정치인인데 그 안에 정치는 없었다. 그냥 단순한 이합집산이었지.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정당이 공천을 했고 그러면서 중앙당이 원구성과 관련된 지침을 이렇게 각 이제 시도당에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내의 어떤 정당 정치의 구조 그리고 의원들 간의 대화 협상, 타협이란 어떤 정치력의 발휘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앞서 최진적 교수님 그리고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의회 본연의 역할, 집행부 견제라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시민들이 보내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그 등에 업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신뢰를 업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동안의 원구성 과정에서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주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위 해서 집행부의 거수기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 아닌 오명까지도 듣고 있는 게 지금의 그 대전시의회, 지방의회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라는 제도는 저는 계속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할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유권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방의회와 그 대립되는 상대 개념을 뭐 집행부라고 우리가 만약 놓으면 뭐 대립은 아니죠. 항상 그렇죠. 협력 네. 관계고 네. 동반자 관계이긴 합니다만 이제 굳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또 대립 각을 세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 비해서 지방의회의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뭐 절차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강시장 뭐 야의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지방의회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이제 집행부 인원에 비해서 네. 예산 규모도 그렇고 인력 규모도 그렇고 소수임에도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와서 그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섬뜩한 표현인데요. 본인들이 저지른 짓이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뭐 이런 부메랑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 최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외국의 경우는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기도 있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예. 갈등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항상 저도 의회, 지방의회, 국회 이쪽에 공부를 하면서 프랑스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야, 우리의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왜 지방의회를 왜 만들었을까?
예?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서부터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이 아픔과 서름과 이런 부분들을 지켜내면서 같이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같이 간 사람들이 의회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그러니까 절대 왕정에 대항을 해서 예? 그 국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뭐냐면 적어도 우리 절대 권력에 대항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재산을 강탈하고 우리 모든 이해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는 이러한 절대적인 왕정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우리의 대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갔기 때문에 그게 소중한 거예요, 주민들한테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치 지망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실현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아니 그런데 물론 나중에 중앙 또 정치에서는 다 해소가 안 되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우리가 또 발전돼서 한국적인 민주 정치 속에서의 자치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초창기 우리 만들어질 때의 상황은 정말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국회와 지방의회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라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 정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상 누각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혁명을 통해 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뒤집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뭐 또 다시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발전되어 왔으면은 그만큼 국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하는 의회 정치가 이미 뿌리 박혀서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국민을 그냥 조건으로만 달고 자기네들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근간 속에서 우리의 지방회는 철저히 주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고 주민에게 정말 뭔가 신뢰받는다라는 얘기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저는 지금 7대 의회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여 년, 20년 이거는 이제 희생하는 시간이 필요해야지만이 의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민들이 정말 신뢰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건 다 that's okay.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은 왜 그런 결정을 해? 이제 주민들이 또 뒤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안 깔려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 전문가 입장에서 안타까우시니까 조금 이제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 좀 열을 식히시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식 이슈 토론에서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절실히 모두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가 제대로 제기를 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같이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지방의회가 사실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원 본인들의 어떤 그 자질에 관한 문제는 아니죠. 어떤 제도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게 더 훨씬 큰 거고. 그래서 그걸 뭐 지방의회 그 역량 강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배치되는 그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인 것 같아도 지방의회 의원을 그 제대로 의원의 역할, 감시와 견제자의 역할 아니면 동반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걸 충분히 갖춰주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 우리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뭐 그동안 의원들이 행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 방안 이게 지원이냐 뭐 지금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먼저 이제 뭐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그 시작 자체부터가 상당히 이게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부터 강시장 야기회 그리고 8대 2의 자치, 2할 자치에 불과한 것 그리고 아까 천지학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지방자치를 도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됐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행된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그런 한계 등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이제 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한계는 의회 사무직을 직렬을 만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대전 같은 경우 대전시의회 포함해서 6개 의회인데 그 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선호할지 등등의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장이 인사권을 의회 사무처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입법보좌관제 도입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런 설왕설래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게 상급기관에 의해서 그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받은 예도 있고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닭과 달걀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의 입법보좌관제 도입과 관련돼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 비서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은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관련이 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런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소위 얘기해서 저 사람들에게는 입법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보좌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활동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 내에 대전시의회를 보면 입법정책실이 있고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14명의 그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준에서 최대한의 자기들의 그런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서 유권자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이건 이제 저희가 매년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10월 말 11월 되면 또 의원 유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의원 유급제를 시행을 한 이유가 전문성이 높은 그런 참신한 사람들이 의회에 많이 진입을 하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의원 유급제 이후로 정말로 괜찮은 그런 의원들이 많이는 아니어도 이렇게 한두 명씩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유급제의 그 기본적인 취지대로 정말로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인책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논의와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거고 외부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 결국 유권자다, 주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주민들이 그 지방 의원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과연 지금 충분한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긴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접근 가능한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안에서 스스로 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조력을 할 수 있는 제도도 과연 현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 교수님, 네. 이제 우리 문 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네.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충분히 그분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네. 뒷받침을 해주고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해서 뭐 예산과 뭐 네. 물적 지원이 당연히 따라야 되고. 뭐 지금 우리는 아직 명예직, 무부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입장에서 크게 완전 유급제까지는 그렇죠. 거리가 좀 있죠. 네. 또 하나는 그 선출 권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인데 네. 그 지방의회 의원도 뭐 기초가 됐든 광역이 됐든 이분들에 대한 그 아까 이제 감시라고 하는데 저는 감시보다는 뭐 수시로 평가를 한다고 할까? 뭐 그래서 주민 소환 제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제대로 대접해주고 활동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주면서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할 수 있어서 뭐 최악의 경우
어떻게 보면 주민 소환이라는 것까지 뭐 상설화됐다고 하면 그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찬반 이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줄 건 주고 챙길 건 챙기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런 그 뭐 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돌발적으로 나오고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 제가 하여튼 우리 지방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저는 지방의회가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지방자치가 쓸 수 있다. 지방의회 없이 지방자치를 만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지방의회 없이 지방자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날개 없는 새가 날개 없이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제가 교과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의회가 우리의 지방자치에서의 핵심적인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왜?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을 통해서 과거의 수직적인 게임이 수평적인 게임으로 바꿔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우리 대표기관이 함께 같이 논의해서 풀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그 작동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제도를 썼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도 주민의 신뢰가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죠. 그 신뢰가 안 됐을 때는 제도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뭐 유급직으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로서 그냥 명예직 뭐 이런 걸 다 뺐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빨랐던 거죠. 빨랐어요. 이것도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주민 쪽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지방의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태행적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민의 의도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기회를 못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직을 깼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다.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던져줬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유럽에서 얘기하는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노블레스, 오브리주 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예직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당을 적절하게 상응하는 수당 체계를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민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도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명예직이면서도. 그런 지혜를 못 구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입법 보좌 관제, 의원 유급제 문제, 지금 계속해서 의원 유급제 문제 이런 부분들도 참신한 인물들이 좀 더 능력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서 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그 채용 메커니즘 속에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급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돈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의원수를 줄여서 가게 되겠다. 이 얘기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의회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명예직으로 간다는 것은 대의회제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와서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유급제를 가누려고 해도 참신한 인물이 지금 문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한두 명 정도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놨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인사다. 지역에 정말 봉사한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지망을 해서 정말 그 자원을 가지고 중앙 정치로 들어가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환적인 정치적인 그 관계를 못 만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사권 독립 문제는 당연하게 저는 이원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 행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의원들의 전문 의정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문 의정 활동 분야는 적어도 그 부분은 의장이 정말 판단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사권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일반 행정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장에게 주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의회직렬로 이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예, 그래서 일반 행정 업무는 자치단체장이 근데도 갖고 인사권을 가지고 가지고 그러나 전문 의정 활동을 서포트하고 이런 부분의 인사는 의장이 임명권을 가지고선 독립을 그쪽으로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인사들이 자꾸 채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의 대전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말 인재들은 불가동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분야의 인사들을 뭐 그러니까 의회가 벼 있으면 안 돼요. 하루도 벼 있는 날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건물에 매번 막 가득가득 주민들이 차가지고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최 교수님은 항상 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이게 옆에서 제지를 안 하면 제 끝을 알 수 없는 그 식견을 갖고 계셔서 이제 제가 잠깐 제지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번에 그 지방의회 원구성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시의회 같은 경우 보면 그 중앙당의 방침 뭐 그것이 뭐 어떤 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먹힌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중앙 정치에 예속돼 있는 지방자치가 이제 홀로서기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네요. 그건 좀 억지일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중앙 정치에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그게 정말 불합리한 집권 논리 속에서 막 의원들을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몰아붙였다라고 하는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란다면 긍정적인 신호이겠지만은 이거는 나름대로 중앙당이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속하고 지침을 내렸던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 약속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문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게 이제는 뭐 당선되고 나서 이후에는 한 2년 동안 해보니까 우리 못한 사람들 많이 있고 말이에요. 소외된 사람 많이 있고 우리도 이거 하면 될 수 있는데 왜 하면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욕심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의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항명 내지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거를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물론 잘못된 것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중앙당에 대해서 반항한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문제하고 지금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또 보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뭐 중앙당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됐다 뭐 그렇게 볼 수만도 없는 게 저희는 지방의원 선거에도 정당 공천제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정당의 그 옷을 입고 있는 한은 그 뭔가 그 나름대로 정당원으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정당에서 그 공천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 정당이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강 정책을 보고 찍는 거거든요. 개인도 물론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로 보면 다수당 내분이나 분열로 인해서 그 소수당하고의 뭐 선거 결과는 그게 판이한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당 공천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우리 문 처장님도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이제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 폐지할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글쎄 그 얘기도 또 중요한 얘기죠.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았던 1, 2, 3대 의회 과연 의회가 안녕하셨는지 이렇게 그 한번 정말로 한번 회고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정당 공천을 하면서 이렇게 정당 공천 자체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이 개입을 해야 될 부분에는 개입을 하지 않고 개입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개입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즉 예를 들면은 서구의회가 원구성할 당시에 굉장히 쓸데없는 그런
10대 10 동수였는데 쓸데없이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공천권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 중재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의회 내에서의 그런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자기 선거를 위해서 이 소위 얘기해서 국회의원은 시의원, 구의원들을 자기 선거를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정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치 자체가 정당공천 자체가 상당히 신뢰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인 거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당공천 자체가 강화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뭐 정당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에서 후보자들을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 위원들을 많이 그 위촉을 하고 하지만 결국 공천권자의 입김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치권자의 의중이 반영된 공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천권자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그런 그 국민적 요구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정당 공천을 없앤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건 답이 아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난 대선에서 여야 두 후보 모두 정당 공천 폐지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열렸던 그 보궐선거에서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탈당을 하고 빨간색 잠바를 입고 나왔습니다. 즉, 그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은 쓰지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새누리당 후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다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당 공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있지만 그게 말뿐인 중대선거구제고 형식적인 거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당의 그런 다양한 군수정당까지도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지금은 소위 얘기해서 기호 1번 아니면 2번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국민의당까지 3번까지 이렇게 원내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방에 오히려 더 작은 당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캐스팅 보트의 역할, 또 감시 견제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지방 정치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그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시대가 바뀌고 사회적 다양성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선출직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는 선출직들을 항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 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주민 소환은 너무 요건이 강화되고 발의하기가 어렵다. 뭐 여태까지 대한민국 지방정치사상 주민 소환 제도가 된 것은 몇 건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2건. 예, 뭐 하남시인가 뭐 예, 거기서 뭐 하남시. 이런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의원 임기를 차라리 2년씩 해가지고 뭐 하자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항상 그 선출직들이 지금은 4년이라는 기간은 보장을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으니까 그동안은 뽑아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전혀 무시한 채 그렇죠. 자기들 뭐 아까 말씀하신 사익을 지켜내기 위한, 뭐 확장하기 위한 이런 관점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선출직위원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고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선거 때만 4년 때만 하면은 그때 선거에만 익숙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도 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 우리가 이제 주민 소환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장을 겨냥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제일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또 역이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선 완전히 식물 의원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식물 자치단체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민 소환제도 자체가 들어가면은 일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역량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미 전부 다 그 상황을 막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거는 지는 게임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임기 시작해서 1년, 임기 남겨두고 1년 이때는 하지 못하는 걸로 아마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좀 더 언제든지 주민들이 가서 주민들의 이해 소위 말해서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든지 자기의 이익이 훼손당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부분은 열어놓아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법안에다가 좀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마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그렇죠. 33.3%라고 하는 이 투표율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33.3%를 해 나가기에 물론 우리 주민 투표 요건도 그렇게 돼 있죠 다 33.3%.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그때 무상급식인가 그걸로 해서 이제 주민 투표 붙였을 때 저희가 33.3%가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은 20%대로 내리느냐? 예? 뭐 이거 가지고서 논란이 많은데 20%대로 내리면 아마 이제 주민들의 통제 정도가 감이 상당히 체감도가 높게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의원이라든지 선출직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긴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이제 뭔가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주민 소환을 법적 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또 국회에도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국민적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뭐 시간도 필요할 테고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의회를 방청한다든지 의원 활동을 모니터링해서 발표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해도 그분들이 항상 의식하지 않을까요? 뭐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 제가 저도 이제 파리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국회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파리시 의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조만한 의회 이런 데서도 방영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다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소상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한번 경험을 했던 것이 이제 방패장 사건 때문에 2004년도인가 이에서 국가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잘 스며들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사를 알아봤더니 주민들의 의견이 당신네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인정을 했느냐 방패장 들어오는 거를 우리는 의회를 믿었다. 그렇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 지방의 의원들하고 우리가 항상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히 인센티브도 줬고 지금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잘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뢰관계, 소위 말해서 그들과의 사회적 자본관계가 튼튼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믿지 않고 정치인들은 다 우리를 등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동안의 행태들이 참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나서서 이제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저는 적어도 언론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대전시 또 똑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지역에서는 좀 더 정말 시민단체가 좀 더 강하게 가는 다르죠. 다른 시민단체하고 좀 다른 모습으로 가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대전에 맞는 그리고 언론 또 학계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의회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더라. 이런 형태의 다양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아마 그것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민단체, 참여자치에서 의정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 우수 의원을 평가해서 발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뭐 저희 단체가 이제 중심이 돼서 대전 예. 지역 시민 단체들이 그동안 한 15개, 많을 때는 한 24, 5개의 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한 보름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어요. 2인 1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우수한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우수 상임위원회에서 그 감사패도 드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하게 되면 7년째 하게 되는 건데 작년까지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의원들의 그 행정사무감사의 수준 자체가 일정하게 올라갔다. 이걸 어떤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방청은 필요하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 모여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방청을 하고 하는 절차,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 되지만 그 절차도 오히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었던 아쉬운 생각은 방청을 하면서 들었던 아쉬운 생각은 올해 세종시의회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예산심의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그러면은 정말로 내실 있는 어떤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활동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데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고 대전시의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이 이렇게 바로 이어지다 보니까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그런 예산심이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다 돼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우리 최 교수님이 한 30초만 마무리해 주시고 네. 오늘 그 이슈 토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른 게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파행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행적인 것을 주민이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나게끔 다시 조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 당신은 누구하고 자기 그 문제를 상의하십니까? 라고 아마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방의회 의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80% 이상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공적으로 간 거 아닌가, 그런 궤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설문조사하면 아마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제점이라고 보고 이것이 한 60%, 아니 프랑스 파리는 당시에 76%, 80% 이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 상당하다. 그래서 의회 정치가 잘 돼서 지방자치가 국권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한 번 더 솔선수범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은 지역과 국가의 주요 현안과 과제에 관하여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수고. 시대를 읽고 변화를 만듭니다. 신천식의 이슈 토론.